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름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즉 불리하다는 성명학적 불용 한자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불용 한자 그 가나다 순으로 10개 한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명학적 불용 한자, 불용 한자, 성명학적,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름을 잘 지어놓고도, 그러니까 이름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원칙들을 다 맞춰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주에까지 정확히 자원행을 잘 맞춰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씨를 제외하고 이름에서 소위 쓰면 안 되는, 불리하다는 그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좋은 이름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불용 한자까지도 다 배제를 해야만이 좋은 이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용 한자를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당최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장명가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그러더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나쁘다는 거 쓰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용 한자도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한자를 사주에 맞고 꼭 써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우당장명원 카페 오시거나 또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름을 풀이해드리니 거기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에 오시는 것은 네이버 포털에서 우당장명원 카페 또는 우당장명원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오시면 누구나 수월하게 오실 수 있겠습니다.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 그리고 또 가족의 이름, 또 주변 다른 친지 이름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풀이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 풀이를 하실 때 또 어느 분들은 생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안 쓴다거나, 물론 몰라서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날짜까지도 그냥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히 써서 그 쓰라는 거 다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글쓰기 들어가시면 보고 쓰시면 제가 정확히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 그리고 불용 한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것까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 한자, 성명학적 불용 한자, 제가 얘기했죠. 8142자 우리나라 인명용 한자예요.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들이 8142자. 1991년 4월 1일부터 법 제정으로 해서 시행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성명학자들이 그 인명용 한자를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나쁜 한자도 있고, 또 도저히 이 한자는 이름에 쓸 수 없는 한자를 많이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자도 다 배제해야 되겠지만은 의외로 뜻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통계적으로 그런 나와 있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자를 전부 배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불용 한자는 약 160여 글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 10개 한자를 갖다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립니다요. 가나다 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설명드릴 한자들 10개 중에서 전혀 사람 이름에 쓰지 않아야 될 한자도 있고, 뭐 한두 글자는 또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한자 중에서 그런 한자를 자신이 또는 가족이 주변에 어떤 분이 쓰셨다면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째 불용 한자 1번입니다. 1번은 뭐냐? 광자예요. 광자. 좀 빨리 씁니다요.
이 광자는 쇠등이 광자예요. 쇠등이 광자. 우리가 저 광산이죠. 광산할 때 광자를 이렇게 씁니다. 광산할 때요. 광산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이 광자를 역시 그 이름에 쓰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혹시 있다면은 이런 광자는 성명에서 사용한 불리하다는 한자다. 그 내용인즉슨 두뇌 회전이 빠르지 못하고 이런 광자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성품이 이제 다소 우직하고 과격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힘들고 또 신체적으로 상당히 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자 상당히 그 강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광자를 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신체적으로 불리한 허약한 그런 경우가 있는 한자입니다. 광자가요. 그래서 이런 광자는 쓰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한자는 역시 이 한자는 별로 쓰시는 한자가 아니에요. 이것도요. 오래된 오렐 구자예요. 오렐 구자. 옛날을 얘기합니다. 오래된다는 건. 이 구자를 쓴다는 얘기는요. 가혹하고 비참한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자를 쓰시면 가혹하다. 또 비참한 운명이 된다. 이런 한자의 뜻이 있어요. 제가 불용한자를 좀 과격 표현을 간혹 합니다만은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설사 자신의 이름에 가족 이름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놀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좀 배제를 해 주시면 되겠다. 배제를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확히 이름을 풀이를 해 보시고 써도 되는 것이냐 꼭 안 써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받아 보시고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자만 바꿀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름 풀이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려요. 오렐 구자를 말씀드려요. 오렐 구자. 오래된 구자, 옛날 구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홉 구자입니다. 아홉 구. 아홉 구. 1, 2, 3, 4, 5, 6, 7, 8, 9. 아홉 구. 아홉 구자는 숫자적으로요.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종말을 뜻합니다. 이 한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자를 쓰신 분들이 좀 퇴보적이다. 퇴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서 이런 구자를 뜻하는 옛날에 이런 구자가 많이 썼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그 다산을 할 때 아홉 번째라고 해서 구자를 또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 구자를 혹시라도 있다면은 어떤 종말의 의미가 있고 퇴보만 있을 뿐이니 이 숫자를 나타내는 이 구자는 이름에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이런 한자 있어요. 이게 이 한자요. 이 한자는 뭐냐? 이 한자는 개구자요. 개구자요. 개구자. 이름에 개구자를 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요, 이름을 지을 때 좀 천하게 이름을 지어야 명이 길다 해가지고 이상한 그 한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아마 이 구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은 굉장히 뜻이 나쁜 한자이기 때문에 불길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용한자 설명을 드릴 때 짐승이나 식물 이런 관련되는 직접적인 한자는 쓰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개구자를 쓰지 않겠지만은 혹시 있다면은 나쁜 의미가 많으니 쓰지 않아야 되겠다.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굉장히 이거는 한자가 어렵습니다. 한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한자를 그리다시피 했어요. 이게 무슨 한자는 거북구자예요. 거북이 알죠? 거북구자. 이 구자를 물론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한자는 또 쓰지도 못해요. 너무나 한자 쓰기 힘드니까. 그러나 과거에 거북구자라 해가지고 거북이는 한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명이 길어라 해서 이제 이 구자를 간혹 집안의 어른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름에. 그래서 이 이름에 쓰면 의외로 명이 길으라고 썼는데 반대로 단명을 하게 된 그런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극심하고 박명하다. 재물이 보이질 않고 풍파가 많다. 이 구자를 쓰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으라고 명이 길으라고 이런 구자를 넣었음에도
그런 나쁜 뜻이 있으니 이런 구자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복잡해서 쓰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거북을 나타내는 이 직접적인 한자는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 다음에 또 구자가 있습니다. 또 구자. 가나다 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죠. 또 구자로 쓰는 거예요. 이 구자는 어떻게 쓰냐? 좀 이것도 쓰기가 좀 난해합니다요. 이 구자는 옛 구자, 이것도 아까 이건 오래될 구자고 이것도 옛 구자다. 옛 구자. 옛 구자. 옛 구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도 사실 또 없어요. 요새. 그러나 이게 굳이 있다면은 옛 구자를 쓰시는 분들은 인덕이 적고 박명하다. 그런 암시가 있으니 이 옛 구자도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많습니다. 이름 쓰시는 분이요. 나라국자. 이 혹자에다가 삥 둘러서 이게 성벽 있죠. 나라국자. 이 나라국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정신이나 육체 기가 약합니다. 그리고 심신이 상당히 쇠약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실패수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난, 박명, 이런 불행을 초래하는 한자다. 단지 이제 장남이나 장녀들은 사용이 가능해요. 장남, 장녀요. 장남이나 장녀. 근데 저는 장남이나 장녀가 사용 가능한다 해도 가급적 나라국자를 써서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수십 년 동안 없었어요. 제가 이름을 짓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라국자는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되겠다. 국자 쓰시는 분들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국자가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역시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이름 풀이를 신청을 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요. 이런 글자가 있죠. 이게 이 국화국자입니다. 국화. 가을이 되니 국화가 피죠. 그래서 국화국자. 이 국자를 쓰신 분들은 성품이 나약합니다. 그리고 신체도 허약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기력이 좀 약해요. 일생 동안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한자예요, 이게요. 결국은 그래서 고독하게 된다. 이런 한자입니다. 불운이 연속된다. 그래서 이 국화국자를 쓰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통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 국자도 쓰면 안 되겠다. 국화국자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홉 번째는 이 한자입니다. 군자. 군 할 때, 사나이를 말할 때 그러죠. 군. 원래는 이 군자는 임금군자예요. 임금 군자요. 임금 군자다. 이 군자를 쓰시면 뭐가 일이 자꾸 침체되고 불운이 연속된다. 불운이 있는 암시가 있다. 이 군자예요. 이 군자를. 그래서 이름에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군자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이 군자는 좀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라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귀활기자죠. 귀활기. 귀하다 할 때 귀자예요. 귀활기. 이 귀자는 그 이름에 좀 귀하게 되라고, 이렇게 천한 거 말고 귀하게 되라고 이런 그 귀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래 기라는 그 뜻과 다르게 변덕이 좀 심하고 천박하게 되고 중도 좌절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한 기운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런 암시가 있어요. 중도에 어긋나고 또한 재운이 매우 불길하다. 재운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상황인데 재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활 기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귀활 기자. 10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광산할 때 이제 쇠땡이 광, 그 다음에 오렐구자, 아홉구자, 개구자, 그 다음에 거북구자, 그 다음에 이엣구자, 그 다음에 나라국자, 그 다음에 국화국자, 임금군자, 귀활규자 해가지고 10개
불용한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용한자를 제가 설명을 들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과격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한자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불용한자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 무당 장명은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런 풀이를 해보신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불용한자가 있다고 해서 크게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풀이를 해보시고 그에 대한 대처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